조희대 전 대법관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, 과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김명수 사법부의 폐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부터 한송원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, 한 기자, 조 전 대법관 어떤 사람이에요? 한마디로 이 원칙을 강조하는 정통 엘리트 판사이다,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사법 행정보다는 재판에만 몰두하는 일명 학구파 스타일인데요. 이 외부와의 접촉도 많지 않은 편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모르는 사이,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. 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 소수 의견을 자주 내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,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소수 의견을 냈던 것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한번 볼까요? 예, 일단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요,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준 말 3마리가 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대법관 13명 중 3명만 무죄 의견을 냈는데 같이 무죄 의견을 냈었고요. 예. 또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본다며 이 대법관 2명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 의견을 냈는데 같이 무죄 의견을 냈었습니다. 예.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킨 뒤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되나요? 예, 아무래도 이 후보군들이 이 고사를 하고 이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번에 이 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한 법관은요, 이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여졌던 이균용 후보자를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, 이렇게 속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보여지는 이 김영두 헌법재판관 그리고 조희대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희대 후보자의 정년이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예, 이 대법원장 정년이 70세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. 조 전 대법관이 현재 66세라서요. 이 3년 6, 7개월 후인 2027년 6월에 퇴임을 해야 합니다.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이니까 시기가 비슷한 겁니다. 이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도 이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알박기처럼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. 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심판하면서 수사에 돌입하거나 하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겨놓는데 이 윤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일절 접은 겁니다.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1년 4개월이나 더 자리를 지켰습니다. 예,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, 국민적 신뢰, 이게 땅에 떨어져 있다. 여기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 사법부의 권위나 신뢰 이런 것들이 회복이 좀 될까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후보자는 대쪽 같은 원칙론자다,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. 법원 신뢰 회복을 원하는 일부 참모들은 오히려 반대까지 했다고 전해질 정도인데요.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이 진보 성향 대법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조희대 후보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대법원이 구성이 된다면 안 된다,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. 내년 2월 법원 인사를 앞두고 현재 대법원은 이 법관들로부터 인사 희망을 받고 있는데 이념 성향이 뚜렷한 판사들을 요직에 두기보다는 이 실력 위주로 발탁할 거다,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. 예, 뭐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이 좀 강화될 거다,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인준을 해줄 거냐,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한송원 기자, 두 번째 리포트도 잘 들었어요.